신동엽이 왜 유독 빈에서에게 다정했을까? 결승 예고에서 처음 포착된 막내 빈에서의 붕괴 순간이라는 한 줄의 문장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드라마의 카피처럼 느껴집니다. 현역가왕 31회 예고가 공개되던 날, 화면 속에서는 누구보다 화려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참가자들이 등장했지만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밟히는 한 장면이 있었죠. 유랑청춘 무대 이후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만큼 단단해 보이던 빈에서의 표정이 무너지며 눈물이 왈칵 터지는 그 찰나. 그 순간을 바라보며 시청자들은 동시에 같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때 신동엽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을까? 결승 예고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숨이 막힐 만큼 빽빽했습니다. 탑10 가운데 단 3명만이 무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결승 1차 무대에서 무려 3명이 즉시 탈락한다는 잔혹한 룰이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박히는 순간 시청자들의 심장도 그대로 내려앉았죠. 이미 세미파이널부터 피 말리는 접전이 이어졌는데 결승에서조차 이런 극단적인 서바이벌을 들고 나왔다니 많은 이들이 너무 매운 결승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끝까지 붙잡은 것은 숫자도 규칙도 아니라 카메라에 잡힌 막내 빈에서의 얼굴이었습니다. 유랑청춘을 부르며 어른 심사위원들까지 눈물 짓게 만들던 바로 그 소녀가 결승 예고에서 처음으로 대놓고 붕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랑청춘 이후의 빈에서는 이미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본선 무대에서 유랑청춘을 불렀을 때 그저 귀여운 초등학생이 부르는 애절한 노래 정도로 소비될 수도 있던 무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저음의 깊이, 한 글자 한 글자를 꼭꼭 씹어 내뱉는 듯한 발음, 그리고 마치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듯 떨려오는 눈빛까지. 그날 이후로 빈에서는 기적의 소녀를 넘어 트로트계의 괴물 신인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떠안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는 순식간에 천장을 뚫고 올라갔고 그녀가 무대에 올라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뮤니티와 댓글창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랑청춘 이후 빈에서에게 남은 것은 박수와 환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랑청춘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순간 그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빈에서가 무대에 설 때마다 사람들은 유랑청춘 때보다 더 올릴 수 있을까? 그때보다 더 깊어졌을까? 감정의 결이 덜했나 더했나를 자동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린 참가자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거대한 무게였습니다. 한 번의 무대가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그 한 번의 무대가 그 이후의 모든 무대를 묶어버리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유랑청춘 이후의 빈에서는 정확히 그 갈림길 위에 서게 된 셈이었죠.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무대에 올라섰고 예고편 속 결승 드레스까지 입고 도달한 바로 그 지점에서 마침내 감정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예고 속에서 카메라는 집요하리만큼 참가자들의 얼굴을 비춥니다. 금잔디, 홍자, 솔지, 홍지윤, 차지연, 이수연, 그리고 구수경과 강혜, 김태현까지. 얼굴만 봐도 이미 수많은 무대와 서사가 떠오르는 이름들 사이에 한 줄에 앉아 고개를 떨군 막내 빈에서의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지나갑니다. 스튜디오 조명은 여전히 눈이 부시도록 환하고 흰색 드레스는 마치 결혼식장 같은 화려함을 원하는데 정작 그 안에 앉아있는 아이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뜨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 예고편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설명되지 않는 붕괴의 순간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가장 강렬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결승 예고에서였을까? 그 답은 어쩌면 유랑청춘 이후의 시간이 모두 한 지점으로 몰려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유랑청춘으로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끌어당긴 그날 이후 빈에서는 한 번도 가벼운 무대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라면 조금 덜한 날도 있을 수 있고 실험적인 선곡으로 가볍게 웃고 넘어가는 회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에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어떤 무대든 어떤 곡이든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설을 보여줄 거지?
이번에는 또 어떤 심사위원을 올릴 거지? 스튜디오의 공기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매 무대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게다가 결승은 그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자리입니다. 탑10 중 누구 하나 만만한 이름이 없는 데다가 그중 3명이 단 한 번의 결과로 즉시 탈락한다는 룰은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잔혹한 통보였습니다. 어른들조차 숨을 고르며 올라서야 하는 자리, 생방송에 가까운 긴장감 속에서 작은 실수 하나도 크게 도드라져 보이는 자리, 거기서 가장 어린 참가자가 버텨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막막한 일입니다. 유랑청춘의 성공이 빈에서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보였지만 결승을 앞둔 시점에서 그 날개는 동시에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추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신동엽의 다정함은 화면 속에서 묘하게 따로 빛납니다. 예고편에 잡힌 짧은 장면일 뿐인데도 많은 시청자들이 그 표정을 다시 보고 또 돌려보며 이야기합니다. 왜 신동엽은 유독 빈에서에게만 그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건넸을까? 왜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표정을 바꾸고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도 그였을까? 오랜 시간 수많은 오디션, 경연, 리얼리티를 진행해온 신동엽에게는 무대 위 참가자들의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상태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긴장을 하면 견고하게 굳어지는 표정과 마음이 실제로 흔들리는 순간에 나오는 표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랑청춘 이후 빈에서는 심사위원석에서 엇갈린 평가를 자주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괴물 같은 저음과 테크닉의 탄성을 터뜨리며 이대로만 가면 트로트 판도를 바꿔버릴 천재라 칭찬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기교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 어린 목소리 특유의 순수한 결이 가려지는 것 같다는 조금은 날선 조언들도 이어졌습니다. 기교를 줄이고 더 자연스럽게 불러보라는 말은 분명 성장에 필요한 피드백이었지만 초등학생에게 그것은 때때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유랑청춘 이후의 고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칭찬받았던 그 방식대로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할까? 아니면 조언대로 완전히 다른 결을 찾아야 할까? 결승 예고 속 붕괴의 순간은 어쩌면 이 고민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지점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잡힌 것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하지만 그 몇 초를 위해 쌓여온 시간은 수십일, 아니 수백 시간의 연습과 자기 검열이었을 것입니다. 유랑청춘이 만든 기대의 그림자, 기교를 줄이라는 조언의 잔향, 결승이라는 단어가 주는 숨막힘, 탑10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단 3명이 탈락한다는 잔혹한 룰까지. 그 모든 것을 품고 결승 무대 리허설과 인터뷰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한 번 무너질 지점이 찾아옵니다. 예고편에 담긴 장면은 바로 그 지점이 우연히 카메라에 포착된 순간인 셈이죠. 신동엽의 다정함이 유독 돋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행자는 보통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지만 경험 많은 진행자는 어느 순간부터 참가자들의 숨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어느 눈빛이 단순한 떨림이고 어느 눈빛이 실제로 울음 직전인지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 신동엽은 바로 그런 진행자입니다. 유랑청춘 이후로 빈에서가 어떤 시선 속에서 무대에 올라왔는지, 어떤 댓글과 평가들이 쏟아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승이라는 단어와 함께 얼마나 거대한 부담으로 바뀌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내 참가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그 곁으로 시선을 돌렸을 것입니다. 무대 중앙이 아니라 그 무대를 향해 걸어 들어가기 직전의 대기석에서 혹은 심사평을 듣던 도중에 잠깐 잡힌 그 다정한 표정은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안다는, 그래서 조금은 덜 무너져도 된다는, 그것이 설령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전해지는 위로였습니다.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더 크게 반응한 것도 그 안에 담긴 공기를 무의식적으로 읽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쟁은 냉혹하지만 적어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한 아이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작지만 단단한 약속 같은 것. 유랑청춘 이후의 고민은 결승 무대를 향해 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나는 계속 눈물을 불러내는 무대를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로 즐기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해야 할까? 사람들은 내가 울면 감동했다고 말하지만 그 눈물이 나에게는 정말 괜찮은 걸까? 어른들에게는 이 질문이 단순한 선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직 초등학생인 참가자에게는 이 질문 하나하나가 정체성을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나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은가? 그리고 기교와 감정, 기술과 순수함 사이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결승 예고에서 포착된 빈에서의 붕괴는 그래서 단순한 멘붕 장면이 아닙니다. 한 번의 유랑청춘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 이후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스스로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진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던 신동엽의 다정한 시선은 그 진통이 단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성장의 전조가 되기를 바라는 어른의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단지 프로그램의 서사를 위해 울다가 사라지는 캐릭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가수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예고편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길고 깊습니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한 줄로 서 있는 탑10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엔딩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이 장면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금잔디는 관록으로, 홍자는 서사와 폭발력으로, 솔지는 완성된 실력으로, 이수연은 섬세한 감성으로, 그리고 빈에서는 유랑청춘 이후의 고민을 안고 무대에 오릅니다. 화면상으로는 모두 같은 흰색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두려움, 각자의 소망이 뒤섞인 복잡한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는 셈입니다. 결승의 룰이 잔혹할수록 시청자들은 더 냉정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살기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장면을 기대하기보다는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으려 버티는 모습을 응원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음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압박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켜보게 됩니다. 유랑청춘 이후 빈에서에게 쏟아졌던 찬사와 조언, 기대와 부담이 모두 이 결승 무대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조금 일찍 무너져버린 듯 보였던 예고 속 붕괴의 순간은 어쩌면 진짜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신동엽이 유독 빈에서에게 다정했던 이유, 그것은 아마도 누구보다 먼저 그 신호를 알아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견디다 결국 터져나온 눈물이 실패의 포기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숨고르기라는 것을. 유랑청춘 이후의 고민이 이 아이를 짓눌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의 다정함은 단순히 막내를 향한 귀여운 배려가 아니라 한 가수의 시작을 지켜보는, 그리고 그 시작이 상처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오래된 진행자의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현역가왕 31회 결승에서 시청자들이 보게 될 것은 탑 7이라는 숫자나 3대 트로트 여왕이라는 타이틀만이 아닐 것입니다. 유랑청춘 이후의 빈에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느 만큼의 기교를 내려놓고 어느 만큼의 순수함을 다시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더 큰 목소리를 갖게 되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예고편이 미리 보여준 붕괴의 순간과 신동엽의 다정한 시선은 그 모든 여정의 프롤로그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